최근에 제가 한번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드렸고, 그때 아마 과세 예고 왔던 금액이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저희가 다행히 잘 그거를 마무리를 해서 과세가 안 되고 넘어간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. 또 촬영 날이 밝았네요. 오늘도 어려운 주제예요, 딱 보니까. 주제 선정을 누가 하나요?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네요. 조세 불복이 뭐죠, 근데? 네, 오늘 조세 불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. 저기 죄송한데 네네.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아, 예.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라는 의미입니다. 한마디로 네.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 조세 불복은 그러면은 어떨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? 일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려면 누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, 그러면 세무서나 부세청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. 세금 이만큼 나오셨어야 됐는데 안 내셨다. 혹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 좀 황당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시죠. 납세자분들께서. 국세청에서 가끔 이렇게 우편물이 오거나 뭐 전화가 오거나 보통 우편물이 오죠. 이런 걸 안 했고 니네는 이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. 또는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 된다. 이런 처분이 올 때가 있어요. 그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조세 불복을 함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예요. 근데 정확히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과세관청이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원래는 이런 거래를 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발생하는 조세불복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 있죠. 그럴 때 이제 조세불복을 하는 거죠.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는 결과만 보죠. 인과관계나 어떤 그 과정을 당연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결과만 보고서 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이제 과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덜 납부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납세고지서나 아니면은 뭐 이제 세무조사 뭐 결과통지서나 이런 통지서를 이제 보냅니다. 하여튼 너가 만약에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을 해라.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. 아, 절차 진짜 복잡해요. 지금 저희가 국세청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세 불복의 절차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. 일단 과세예고 통지가 오면은 과세예고 통지서 뒤에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거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면은 그때 이제 부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 청구를 하거나 심판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기간이 과세전 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은 이후에 9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또 그 절차를 밟고 나서도 납세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세 불복이라 함은 행정소송 전 단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과 저희 흔히 얘기하는 심사 및 심판 청구 들어가는 데까지를 저희가 이제 조세 불복이라고 흔히 칭하고 있습니다. 비용은 언제 투입되는 거예요? 저희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투입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전 적부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 및 심판 청구를 들어가는데 이게 다 기회예요. 과세전 적부심에서 인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사 및 심판 청구에서 인용될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과세전 적부심에서부터 투입이 돼야지 기회를 두 번 더 온전히 써먹을 수 있는 건데 과세전 적부심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심사나 심판 청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한 번밖에 코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사실관계랑 법령을 분석을 해서 과세전 적부심에 같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게 저희의 룰입니다. 그럼 통지서를 받자마자 일단 찾아야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네.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과세예고 통지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과세예고 통지를 세무조사 때 받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세무조사 보통 이제 통상 2달 정도가 되니까 그 2달 전부터도 저희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 때 잘 방어를 해가지고 거기서 종결되면 좋겠지만 이런 과세예고 통지가 이제 납세자가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세무조사 대응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. 최근에 제가 한번 했었어요. 그 과세예고 통지가 갑자기 날라왔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거래는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. 저희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상대방분의 조사가 나와서 여기서 적출된 걸 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클라이언트한테 과세를 하겠다고 과세예고 통지가 왔고 그거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을 실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.
근데 그때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. 어쨌든 대리인이나 전문가가 들어가서 세법에 맞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분명히 필요했거든요. 회사 담당자분들은 사실 이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하신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렸고 그때 아마 과세 예고 왔던 금액이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행히 잘 그거를 마무리를 해서 과세가 안 되고 넘어간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.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. 중요한 거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제일 맞아요. 중요해요. 맞아요.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세무서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납득을 할 수 있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조세 불복 절차를 전부 밟아가는 거는 저희나 그 납세자나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제 불복을 진행할 때 이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한 다음에 불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에 걸친 뭐 불복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에 이익 상실된 부분, 그러니까 뭐 연이율 5%라고 하면은 사실 뭐 3년 4년 걸린다면 20-30%는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불복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30일 내에 하는 과세전 적부심 또는 뭐 심사심판 청구 이것도 한 세네 달 정도면 되니까 그 정도 사이에 그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불복에서 거의 저희가 세무대리인들이 주장하는 포인트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보통 주장을 하잖아요.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결과만 보고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소명을 하면은 좀 잘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조세 불복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업무예요. 기간도 기간이고 그 과세관청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. 이거는 과세하는 게 맞네? 라고 검토해가지고 저희한 과세예고 통지가 온 거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고. 그 추천드리기로는 조세 불복까지 가기 전에 신고 때부터 세무 처리를 잘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정 억울한 그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그 로열회계 법인이 조세 불복을 잘한다면서요? 저 최근에 좀 했죠. 저희가 조세 불복을 다루는 케이스가 정해져 있어요. 보통 하다 안 되셔서 오세요. 그러니까 다른 데서 검토 받으시고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그렇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 이미 지나간 이후에 온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. 부가세 신고 끝나면 전화 많이 오세요. 흔히들 약간 여러 데서 발전이 되는 거죠. 부가세 신고 끝나고 환급이 좀 나왔는데 이 세금 계산서 뭐냐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세무서랑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요. 여기에서님 얘기한 것처럼 뭐 전초 증상이라고 했나? 애초에 이 그 사후 검증 단계 그리고 그 예고 통지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 세무서를 잘 대응하고 좀 컨트롤하는 게 또 이 어려운 불복까지 안 가는 방법이 네. 아닐까 네. 생각이 듭니다. 불복을 안 가는 게 좋다 이거네요. 결국 그렇죠. 만약에 신고를 뭐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예고 통지까지는 안 받고 미리 수정 신고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조력해주는 그런 세무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쵸.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조세 불복 절차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세무서와 얘기를 해서 수정 신고를 하든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. 가능한 한 정말 네. 이제 전문가분의 도움을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사소한 거라도 세무대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어떤 뭐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좋은 전문가 만나서 이런 과세예고 통지 불복 안 하시는 걸로. 불복 자체를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거는 뭐 실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시거나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으실 때는 꼭 그 주변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대응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. 네, 네. 마무리하시죠. 네.